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견적서 받는 방법, 견적서 비교하는 방법, 비교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비용을 낮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또 굳이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의 삶에 도움이 많이 됐던 방법입니다. 굳이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사실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 분석을 할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냥 무조건 가져오라 해서 제일 싼 데 주는 거예요. 사실 그건 정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 자재 내역은 어떤 건지, 세부 내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만 놓고 분석을 한다는 건 사실은 제대로 된 분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카페에 제가 관련된 글을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는데 견적서를 받는 건 턴키로 견적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면 설계를 따로 준다든가 개발행위를 따로 한다든가 전기사업 허가만 따로 한다든가 시공도 구조물 전기를 따로 한다든가 인버터를 따로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견적서들을 다 받아봤을 때 사실은 사업자가 배울 수 있는 점도 되게 많습니다. 견적서를 어떻게 올바로 받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내가 귀찮은 걸 포기하시면 사실은 비용을 더 주고 그냥 남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귀찮으면서 조금 더 배우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포지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견적서를 받으실 땐 항상 최소 5곳 이상 받으시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떤 견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공 견적도 마찬가지고 개발행위 견적도 마찬가지고 설계 견적도 마찬가지고 5군데 이상 견적서를 받으시고요. 견적서를 받으실 땐 항상 세부 내역을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턴키로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비용들을 잘라서 얼마 따라 라고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공사 일식, 구조물 공사 일식 이렇게 들어오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 최대한 잘라서 보내주세요. 이걸 못하는 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견적서를 보내는 업체 담당자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던지는 경우들. 150만원은 킬로와트당 150만원, 100kg, 99kg 1억 5천이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세부적으로 공사를 해봐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그냥 1억 4천에 턴키로 주면 돼, 내가 1억 5천에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도 기술력일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견적서를 받아보시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수많은 견적서가 있고 견적서의 내용들은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한두 개를 받아가지고는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역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5군데 이상 받아보시라고 하고 여러 군데 회사 견적들을 받아보면서 사실은 용어들이나 우리가 금액들이나 익숙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군데 이상 견적서를 받으시면요, 그걸 하나의 견적서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99kW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았을 때 얘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항목이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공사들, 그렇다고 해도 메가급으로 공사를 가시더라도 여기에 수배 전반 포함되는 것들,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하는지 안다면 더 큰 공사, 더 다양한 공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위쪽에는 각 회사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에는 종목 이름을 썼습니다. 태양전지는 얼마인지, 인버터는 얼마인지, 구조물은 얼마인지, 설계 감리비는 얼마인지. 견적서를 받으시면 견적서 5개를 쭉 갖다 놓으시고 항목이 다 추가되는 걸 쓰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초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항목도 있고요. 다른 데는 기초공사가 2군데는 포함이 되어 있고 3군데는 기초공사가 있는데, A사와 D사는 기초공사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여긴 기초공사 비용이 없는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입니까? 그러면 맞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죠. 체크를 다 해놔야 되겠죠. 기초공사 포함. 자, 여긴 토목공사 비용이 없는데 한 군데에서만 토목공사 비용이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십시오. 왜 여기는 토목공사 비용이 400만 원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내가 추가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4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이윤과 경비가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비용들은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죠. 회사 이윤이나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견적으로 그냥 세부 항목들의 전부 다 비용들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조금씩 높게 견적서 작업을 해서 굳이 이윤을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견적서에 다 포함되어 있고 총 금액이 그래서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보시다 보면 한전 개통연계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데도 있고 표시되지 않은 데들도 있고, 표시되지 않은 데들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개통연계비는 별도예요. 고객한테 청구서가 나가는 거니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테고, 930만 원, 1000만 원이 잡힌 데들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요. 회사에 있는 구매팀 친구들도 이걸 안 합니다. 그냥 뭉그려서 이거 비용이 얼마니까 여기가 싸니까 이쪽에 줄 거예요. 아니면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1200만 원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건 그냥 1000만 원에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200만 원을 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원가는 5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듈이 얼마인지, 모듈에 대해서 와트당 가격이 4,600원, 4,500원, 5,500원인데 내가 확인을 조금만 더 해보면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시공견적서를 가지고 오시면 시복공사 몇천만 원 깎는 건 일도 아닙니다. 비교해서 원가 분석을 해보면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 사기꾼이 많은 겁니다. 공사 포지션이 크고 전부 다 몇 억짜리 공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만 아는 사람들도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가격을 내리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브로커들이 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낮춰주고 그 비용들을 탁복해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개도 잘 안 하고 외주공사도 저희가 다른 공사는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발전소만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정말 많은 비용들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남들이랑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비용을 많이 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자료로서, 한 장의 자료를 만듦으로써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을 가져가야 하겠지만 소비자로서도 정확한 비용들을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자료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밑에 주석을 달아서 추가 비용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비교 분석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태양광 시공업체 그곳 하나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태양광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 내가 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줄 수 있는 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일을 잘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바빠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너무 바빠서 견적을 달라는데 줄 수 없는 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내 노하우고 내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쫓아가는 일이 없었던 거죠.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견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사원들이 던지거나 한가한 회사들이 던지는 견적서는 사실 의미 없는 견적서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5개의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10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제가 모 기업 대표님한테 찾아뵀을 때 그 기업 대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회사들한테 견적서를 다 받았더니 100개가 넘더라. 그런데 100개가 넘는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이제는 옥석을 구분할 수가 없더라. 어느 게 맞는지 판단이 안 되더라.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금방 옥석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금액들만 보시면 사실은 이 차이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놓은 자료, 카페에 오시면 자료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요약하셔서 분석하고 경비가 어딘 300만 원이 들어갔고 어딘 100만 원이 들어갔고 어딘 필요가 없는데 필요 없는 데는 왜 필요 없는지, 들어간 데는 왜 들어갔는지,
펜스에 대한 견적이 안 들어온 데는 펜스 공사는 별도인지 아니면 포함되는 비용인지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 부가세는 한 군데 기업에서 조기 환급 신고 후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부가세는 지금 주시지 말고 조기 환급 신고하셔서 환급 받고 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회사 애들도 그렇게 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견적을 받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한 장짜리로 요약해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방법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가 행정비용 업무, 서류 업무로 하는 비용들이다 보니까 비용의 등락이 엄청 큽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한 군데 견적서를 받았을 때 5,600만 원, 6,600만 원, 8천만 원, 1억 2천까지 나오는 것들이 3천만 원까지 줄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항목들이 뭐가 다른지 똑같은 방법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개발행위도 여러 군데의 업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의 업체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이 2,500만 원, 2천만 원, 도시계획 심의가 500만 원, 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합쳐서 4천만 원. 이렇게 되면 비교 분석을 하기가 쉽겠죠. 여긴 또 바형 측량이라는 것은 뭉뚱그려서 4개의 항목을 5천만 원으로 잡아놨네요. 총 금액이 6천만 원, 5,600만 원, 6,900만 원, 7,200만 원, 5,100만 원, 7,6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견적을 받은 후에 5,100만 원짜리 견적을 준 업체에 전화를 해서 제가 5천만 원의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총 비용, 세부적인 항목을 다 포함하면서도 5천만 원에 공사할 수 있는 경우들이, 개발행위를 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빼먹는 것들이 생깁니다. 산림조사에 대해서, 산림재해조성에 대해서, 복구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지션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싸다고 해서 5,100만 원에 줬더니 여기는 다 별도인 겁니다. 산지 타당성 조사, 도로조명 허가를 전부 다 별도의 비용을 내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싼 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싼 데 주려면 이런 비용들이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전부 다 용역을 포함되는 금액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짜리로 정리한 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낮출 수 있는 금액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여 사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든지, 태양광 업체에서 턴키로 개발행위까지 턴키로 공사 계약을 하면 이렇게 비교 분석표를 갖다가 사업자한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 업체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비교 견적을 해서 모든 비용을 포함을 해서 마형 측량에 5천만 원의 공사를 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 나머지 부대 비용들이 어떤 것들이 줄어드는지, 어떤 추가 비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고 하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건 건축 공사를 하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견적서를 받으면 하나로 정리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하셔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로 보시는 분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아끼고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